37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A23보다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23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A23을 구매해 봤는데요. 작년에 리뷰했던 A32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작인 A22에 비해서 디자인도 그렇지만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들이 더 좋아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출시했던 A22와 비슷한 디자인이죠. 전면 디스플레이는 6.6인치 20대9 비율이고 해상도는 2408에 1080 Vcut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TFT LCD 패널이고요. 90Hz 화면 조사율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도는 고릴라 글라스 5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TFT LCD라서 AOD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LCD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버닝 걱정은 덜 하셔도 되고요. 자, 크기는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전작인 갤럭시 버디보다 세로 길이는 작아졌지만 이 가로폭이 0.5mm 더 넓어진 76.9mm입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여성분들에게는 그립감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사실 케이스를 어떤 것을 끼우느냐에 따라서 그립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게는 전작인 갤럭시 버디에 비해서 무려 8g이나 작아져서 195g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블루 색상인데요. 유광이라서 굉장히 산티나는 느낌이 많이 들죠. 특히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생폰으로 사용할 경우 실 스크래치 같은 것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주변의 이 모서리가 색이 바랜 부분은 눈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플라스틱을 억지로 눌렀을 때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측면 테두리 부분도 후면에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깜찍하고 예쁜 느낌은 듭니다. 하지만 투톤 색상처럼 테두리가 조금 더 밝은 톤이고요. 그리고 후면에 이 지문이나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묻으면 유광이어서 정말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광각과 초광각이 있고 접사와 심도 카메라까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도 카메라가 있어서 일반 사물을 찍어도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부분은 오히려 카메라 선보다 더 온폭 들어가서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메라 렌즈에 손상이 갈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밝기가 A53에 비해서도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Vcut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노치가 펀치홀보다는 거슬리는 편이고요. A53과의 비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의 색온도가 파랗게 보이는 것이 조금은 거슬리고요. 기본적으로 LCD라서 그런지 색온도 보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A53과에 정말 고민되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23이 9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고정 주사율이 아니고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 줍니다. 저는 당연히 고정 주사율일 줄 알았는데 화면을 터치할 때는 90Hz이고 터치하지 않을 때는 60Hz로 내려갑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티빙에서 영상을 봤는데 모두 60Hz로 재생을 했고요. 비록 90Hz와 60Hz 두 가지로 제어를 하지만 이런 보급형에서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립감은 크기가 커서 그런지 괜찮은 편이고요. A32에서 배그를 할 때는 로딩 시간이 2에서 3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은데 A23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확실히 빨라진 느낌이 들었고요. 다만 이 게임 초기에 들어갈 때 버벅임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 설정도 밸런스 중까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래픽을 보면 화질은 정말 안 좋은 편입니다. AP의 성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옵션 자체를 높일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이라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 센서가 있어서 잠금 해제할 때도 편하고요. 다만 전원 버튼의 소리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 정도의 소리면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듣기 싫어서 화면 2번 두드려서 끄기나 켜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데서 결제할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램 플러스 기능이 있어서 램 용량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2GB와 4GB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일단 선택을 할 수 있죠. A53은 6GB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비교돼서 아쉽기는 합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화면 녹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최대한 차별 없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모두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는 64메가픽셀이고 초광각 카메라는 5메가픽셀입니다. 심도 카메라와 접사 카메라는 모두 2메가픽셀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인데도 메인 카메라에 OIS와 위상차 검출 AF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날씨가 흐려도 사진은 굉장히 밝게 나온 것이 특징이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느낌이 들죠. 먼 산 쪽을 보면 초점이 조금씩 맞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선해도도 떨어지고요.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화소수가 5메가픽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사진은 아니죠. 굳이 확대를 하지 않아도 멀리 있는 피사체들의 형태들이 또렷하지 않고 선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야간 모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체적으로 밝게 나온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A23 사진들이 모두 밝은 톤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밝게 나온 부분이 모두 날아가는 현상이 심하죠. 접사 모드로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로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접사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은 인물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인물이 아니어도 찍고 나서 배경화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사체가 인물이 아닐 때는 이렇게 4가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피사체를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게 찍으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한 가지 더 늘어서 총 5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 모드 사진은 꽤나 잘 나오죠. 자, 동영상은 슈퍼 스테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메인 카메라에 OIS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뛰면서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요. A53의 이 슈퍼 스테디를 온 상태에서 찍은 영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바로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자, 들어보니까 모노 스피커 치고는 괜찮은 음질입니다. 보통 고음 영역대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데 그런 소리는 조금 밖에 없었고요. 중저음도 들어줄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은 있지만 이어폰을 착용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이 5000mAh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버디와 동일한 용량이고요. A23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27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6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9시간 30분 정도 사용했을 때 4%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봤을 때는 18시간 30분 정도 보면 8%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15W 고속 충전을 연결하면 23분 후에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5W 초고속 충전으로 충전했을 때는 역시 동일하게 23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으로 갤럭시 버디 후속 모델인 A23을 구매해 봤습니다. 전작보다 좋아진 점들이 많아서 기능이나 성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가서 가성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37만 원이라는 금액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A23보다는 여기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A53이나 요즘 중고로 많이 풀리고 있는 S21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A23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